수학은 이지 훈. 자, 순열입니다. 이젠 경우의 수를 마치고 자, 순열을 배우는데 자, 이 순열이 되어야 조합이 되고요. 이 순열과 조합이 되어야 여러분이 이제 A형 학생들은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우리가 이제 중복 조합 또 이항 정리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되어야 확률이 되는 거고요.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B형 학생들은 이게 순열이 되어야 중복 순열, 뭐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그죠? 뭐 이런 것들 머리 쭉쭉 되는 거고, 뭐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고 이항 정리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확률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파트가 가장 기본적인 뿌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그 뿌리는 경우의 수에 있겠지만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순열이 뭔지 오늘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개념을 잡을 테니까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순열이 뭐냐? 딱 역시 두 가지로. 순열은 중복이 없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B형 학생들은 나중에 뭐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네, 뭐 조합이네, 뭐 이런 것들이 막 헷갈려요. 그죠?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순열은 중복이 없어요.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순서가 존재해요. 그러나 뒤에서 배울 조합은 중복도 되지 않고 순서도 없는 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선생님이 딱 분석해놨습니다. 중복 없다, 순서가 있다. 이게 순열이다. 그러면 이 순열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하고 수연이가 여러분 이제 방학 때가 되면 뭐 기숙 뭐 학교나 뭐 기숙 학원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가서 밥을 먹는 식단을 딱 봤어요. 그럼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한 뭐 2달 동안 뭐 있는데 거기 2달 동안 거기 딱 기숙 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메뉴를 딱 보니까 식단의 메뉴를 보니까 딱 5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뭐냐? 그 5가지가 제일 처음에 뭘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선구이, 생선구이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김치찌개 있겠고, 또 뭐 좋아해요? 된장찌개, 뭐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이니까.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찌개만 먹을 수 없다. 비빔밥. 자, 비빔밥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얼큰한 국물도 먹고 싶다. 갈비탕. 이게 5개까지 있어요. 근데 준기가 딱 말하기를 뭐야? 이 5가지밖에 없네? 그럼 이 5가지를 가지고 2달 동안 먹어? 그랬더니 수연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 그 준기가 얘기를 해요. 뭐야 이게 뭐 지겹지 않을까? 어떻게 5개 갖고 어떻게 2달 동안 그렇게 쭉 먹을 수가 있지? 그러면 계속 같은 걸 계속 먹겠네? 그랬더니 수연이가 아니다. 이걸 쭉 한번 세보자. 해봤더니 와 60가지가 나오네. 서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그런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봤더니 6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60가지면 딱 2달 아닙니까? 그죠? 그 다른 메뉴가 나올 수 있는 게 60가지예요. 그걸 한번 따지는 게 순열입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아침, 그다음에 점심, 그다음에 저녁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쉽게 풀면 5가지. 옛날에 우리가 해봤으니까 5가지. 그러면 아침에 하나 왔어. 세고 배치했어요. 세고 배치. 그럼 점심 때는 여기 한 가지 빼고 몇 가지? 4가지. 그럼 2가지 빼고 저녁 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곱해줬어요. 이거 곱해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딱 나와요? 60가지. 딱 2달치 먹을 게 딱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혀 다른 메뉴로. 똑같지 않게끔 아침, 점심, 저녁이 똑같지 않게끔 이렇게 나눠서 60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왜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자, 아침에 먼저 5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배치해 볼게요. 여기에 자 생선구이가 딱 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가지치기로 점심 때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가지. 생선 빼고 그다음에 김치, 된장, 비빔밥, 갈비탕. 그 중에 갈비탕이 딱 하나 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생선과 갈비탕 빼고 그 뒤에 몇 가지? 하나, 둘, 3가지. 김치, 된장찌개, 뭐 비빔밥. 3가지 땅 올 수 있겠고 여기 딱 왔을 때 또 3가지, 여기 왔을 때 3가지, 여기서 3가지. 그러면 토탈 몇 가지? 3 곱하기 4니까 12가지. 그런데 생선이 왔을 때 12가지. 그러면 김치가 왔을 때 12가지. 된장이 왔을 때 12가지. 12가지. 그죠? 이걸 따져보면 여기에 5가지가 올 것이고 그 5가지 경우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곱해질 것이고 그 네 가지마다 세 개가 곱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곱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60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수용도로 따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직접 헤아릴 수가 있다.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순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이것을 순열로 이렇게 표시하죠. 어떻게? 서로 다른 5가지에서 우리가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뀌면 달라지는 경우요. 그래서 우리는 5P3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5P3이 바로 이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규칙화시킬게요. 이렇게 갑니다. 먼저 자, 서로 다른 n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자 n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알게를 딱 뽑아서 일렬로 배치합니다. 순서 있게 배치합니다. 오케이? 그럴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자 그 알게를 딱 세볼게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따다다 가서 자 알게.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알번째. 세에서 서로 다른 n개를 세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n가지. 서로 다른 거니까. 돼요? 그럼 여기에는 여기 하나 딱 왔어. 배치했어? n-1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 또 하나 왔어. 그럼 2개 빼고 똑같은 거 빼고 여기에 몇 가지? n-2가지. 그죠? 따다다 가서 이 R번째는 몇 가지 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니까 n입니다. 두 번째니까 n-1입니다. 세 번째니까 n-2입니다. 아, 이 번째보다 하나가 작아요. 그러니까 R번째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n-R-1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부 다 곱해주는 거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탁 곱해줬더니 이걸 정리를 딱 했더니 뭐가 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배라는 순열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이걸 딱 쓴 것이 바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따다다 가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이게 순열의 정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래 범위는 자 0보다 크겠고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니 100개에서 101개 뽑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뽑아서 일렬 할 수 있는 게 100개예요. 그러니까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그 뽑는 R은 아무리 커봤자 n이 되는 거고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0개를 뽑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빠져요. 이게 순열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뭐 이걸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해서 R번 n개에서 R번 곱하라 이거죠. 하나 일씩 빼서 하나 둘 셋 쭉 하면 R개가 되는 겁니다. 일씩 빼서 R번 곱하라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뭐 4, P, 3이야. 그러면 4부터 일씩 빼서 곱하는데 몇 번 곱하라? 3번 곱하라 이거예요. 3번 곱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6, P, 2는 6부터 일씩 빼서 곱하는데 몇 번 곱하라? 2번 곱하라 이거죠. 응? R이니까 R번 곱했잖아요. 2번 곱하라 이거죠. 일씩 빼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npn이 있습니다. n개에서 얘를 다 뽑아요. 그럼 얘는 n번 곱하는 겁니다. n부터 n-1, 그다음 n-2, 그래서 따다다 곱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그럼 1부터 n까지 n번 곱해지는 거 맞습니까? 됐죠? 여기다 n 딱 들어가주면 n-n 빼기 플러스 1인 거에 1까지 곱해지는 거죠. 이게 npn인데 그러면 n부터 1씩 빼서 쭉 1까지 곱해지는 것을 우리는 다른 기호로 이렇게 말을 하죠. n 팩토리얼이다. 그죠?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n부터 1까지 곱. 근데 여러분은 이 n 팩토리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빈칸 넣기나 뭐 수학적 기납법 증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기납적 정의 증명이나 그래서 빈칸 추론 이렇게 할 때 이 팩토를 이용해서 많이 나옵니다. 시그마와 더불어 실제로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이 약속을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 팩토리얼은 뭐다? n부터 1씩 곱해서 1까지 곱하는 거다. 됐죠? 이걸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갈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p3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부터 1까지 곱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다? 3팩토리얼이에요. 그죠? 특징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할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니까 2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이 n 팩토리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n 곱하기 빼봐. 그럼 n-1부터 1까지 곱해졌죠. 그럼 n-1 팩토리얼 맞죠? 그러다 n 곱해주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형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얘는 선생님 이건 n 곱하기 n-1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n-2 팩토리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수하게 많이 표현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n 팩토리얼에서 멈추지 마시고 n 곱하기 n-1 팩토리얼, n 곱하기 n-1, n-2 팩토리얼. 여기까지 연결. 됐나요? 팩토리 약속이에요. 그럼 이걸 알고 있다라면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알고 있고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또 하나 합니다. 뭘 하냐면 0팩토리얼 약속이에요. 0팩토리얼. 우리는 뭐요? 0팩토리얼을 우리는 1이라고 약속합시다.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딱 해요. 하고 자, 정의하면서 우리는 저 MPR 순열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표현합니다. 이거 증명할 때는 저렇게 팩토리얼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는 NPR이 뭐였습니까? n부터 n-1 곱하기 n-2 곱하기 따다다 가서 n-r 플러스 1까지 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있었죠? 근데 난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얘보다 하나 작은 거 n-r 2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부터 요 팩토리얼 딱 곱해 이렇게. 곱해주면 얘부터 1씩 빼서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없던 분자에 곱했기 때문에 나는 분모에다가 쭉 여기에다가 n-r 팩토리얼 딱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약분이 딱 되면 원래 식과 똑같겠죠. 근데 이것을 왜 곱했을까요? n부터 1씩 빼서 곱해져 가는데 얘 1 뺀 게 얘예요. 그 다음에 이 팩토리얼 약수는 1씩 빼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n부터 1까지 곱이에요. 그럼 이 분자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할 요 NPR은 n 팩토리얼하고 바로 n-r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팩토리얼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NPR인 거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0을 딱 대입해주면 R에다 0을 대입해주면 n 빼기 0이니까 n 팩토리얼 약분 때리면 얘가 뭐가 됩니까? 1이다라고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0 팩토리얼을 그리고 여기다 n을 대입해주면 0 팩토리얼이 나와요. npn은 0 팩토리얼. 그죠? 오케이. 분의 n 팩토리니까 이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이것을 정의해야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r은 0 이상 자 n 이하다 라고 0이 포함될 수 있는 거랍니다. 됐죠? 이렇게 알아주시고 아래 범위 0부터 n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증명할 때는 다 이렇게 써라. 이게 돼야 이걸 알아야 조합을 할 수 있어. 다시 NPR은 뭐다? n팩 n-r 팩토리얼.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팩토리얼의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np 보세요. 0은 R에다 0 들어가잖아요. 그럼 0 집어넣으면 n팩분의 n팩이니까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np n은 그러면 R에다 n 들어가죠. 그럼 0 팩토리얼이죠. n 빼기 n이니까 그럼
그럼 0 팩토리얼 1이라고 했죠? 1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이것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순열이에요. 순열. 됐죠? 순열을 우리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공식을 팩토리얼로 바꿔봤고 여러분 이 팩토리얼에 대한 약속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성질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개 좀 풀어볼 건데 우리가 좀 실전에 나와 있는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저쪽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을 배웠습니다. 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서로라는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 배열, 순서 있게 배열해 놓는 것을 순열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 중에서 이런 규칙성이 있는 게 바로 NPR이라고 퍼뮤테이션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따다다 가서 n-r 플러스 1까지 곱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때 우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n 팩토리얼 탁 n-r 팩토리얼 팩토리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r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겠고 자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범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속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 0 팩토리얼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np 0은 얼마다? 1이다. 그리고 np n은 뭐다? 이것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머릿속에 탁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np n은 바로 n 팩토리얼인데 이 n 팩토리얼은 바로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이 팩토리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거 줄줄줄 쫙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여학생들한테 축구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남학생이 열광하죠. 그렇죠? 축구 선수가 몇 명이 뜁니까? 11명이 뛰죠. 그렇죠? 만약에 비겼어. 나중에 승부차기 가지 않습니까? 근데 승부차기 할 때 몇 명을 먼저 뽑죠? 알아두십시오. 5명을 뽑습니다. 5명을 뽑고 그 5명을 뽑아서 자, 순서 있게 배려해서 또 순서를 매기죠. 네가 1번, 네가 2번째, 네가 3번째, 네가 4번째. 11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승부차기에 일렬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겠나요? 몇 가지일까요? 그죠? 야,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 11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5명을 뽑는 그냥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11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 배열 딱 하는 거니까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니까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11P5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순열이에요. 이해됩니까?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됐죠? 서른한 여러분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 배열 11P5 그럼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면 이것은 1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9 곱하기 8 곱하기 7 몇 번 곱하면 됩니까? 5번 곱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이것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11 팩토리얼 그 다음에 11 마이너스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도 1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6 팩토리얼 이하가 약분돼 버리는 거니까. 됐죠? 그럼 이거 계산 딱 해주면 이거 산수 선생님이 해왔습니다. 이거 얼마가 되냐면 55,440까지. 야,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감독들은요 수학 잘해야 돼요. 수학 못하면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을 못 해내잖아요. 뭐 데이터를 주더라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수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너무 우기는 건가 지금? 됐죠? 좋아요. 자, 뭐 이런 문제를 한번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또 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남자가 자, 뭐 이런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남자가 3명 있어요. 우리가 남자 3명 있겠고, 그 다음에 여자가 2명 있어요. 자, 2명 있어요. 이렇게. 그럼 토탈 몇 명 있으면 5명이 있겠죠? 따져봅시다. 배웠으면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이 남자 여자를 한 줄로 쭉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한 줄로 세운다는 소리는 5명을 일렬배라는 소리 아닙니까? 5팩토리죠. 5팩토리. 5팩토리. 그죠?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한 줄로 쭉 세워요. 5팩토리야. 됐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됐나요?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합니다. 자, 여학생 이웃시켜라. 붙어 앉게 해라. 이 두 명은 무조건 딱 붙어 앉게 해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학생끼리 이웃시키려면. 그러면 이웃하는 두 명을 묶어요. 난 여학생을 이 두 명을 자 세모 세모라고 할게요. 남학생 3명을 동그라미로 할게 이렇게. 응? 그죠? 서로 다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여학생이 1번,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학생 2명을 이웃시키는 거니까 묶어 이렇게. 묶어. 그래서 하나로 딱 생각해. 그럼 묶었으면 1명, 2명. 얘네 둘이 1번, 2번 순서 바꿀 경우가 있겠죠?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남학생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묶었으면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이 일렬, 배열. 그러니까 묶어놓고 순서를 바꿔요. 그럼 여학생들 항상 이웃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4팩토리얼. 이 4명이 순서 바꿔요. 그리고 이 묶음 속에 이 둘이 여학생 둘이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2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웃하면 묶어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라. 그래서 배열시켜라. 그 다음에 반드시 생각할 게 묶음 속 순열. 묶음 속에서 순서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라. 탁.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자 교대로 남자 여자가 교대로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교대입니다. 그럼 교대는 어떻게 갈까요? 이것은 남자 여자 뭐 여자 남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배열시키십시오. 어떻게? 남자를 배열시킬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남자를 앉혀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럼 남자 셋을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 셋이서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럼 그 사이 두 자리에 남자 사이에 여자 2명을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세우면. 그러면 남자 여자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두 자리에 여자 2명이서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뭐죠? 2팩토리얼.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2번, 여자 1번. 그죠?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쓰려면 이렇게 쭉 배열해놓고 그 사이에 앉히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서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죠. 맞습니까? 역시 절대 이웃할 수가 없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이게 따질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교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됐나요? 이렇게. 아니면 여자 남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우리가 확인해 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 보시고 그러면 하나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순열을 배웠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MPR 정리됐고 기본적인 약속도 했죠? 요거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요겁니다.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 풀고 확인 체크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자, 갈게요. 트라이앵글이라는 8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라.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특수한 상황이니까 묶어요.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4개의 문자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일렬 배열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들. 그럼 먼저 이 속에 들어갈 2개의 문자를 뽑는 거죠. 몇 개 중에서 T와 A 빼고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서 우린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이 속에 집어넣고 순서를 바꾸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6P2가 되는 거고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큽니다. 순열은 순서가 있고 뒤에 있는 조합은 순서가 없어요. 이건 순서가 있죠. 여기 됐죠? 오케이. 그럼 2개를 뽑아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묶었어요. 묶었어요?
그래서 묶은 걸 하나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일렬 배열했어요. 그럼 곱하기 5 팩토리얼. 자, 이렇게 쓰면 오답이 돼요. 왜일까요? 그렇죠. T와 A 문자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T가 앞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T와 A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A, T가 오더라도 T와 A 사이예요. 응? 그죠? 그러니까 T와 A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 역시 두 가지. 아니면 2 팩토리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여러분들이 좀 낚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순서 바꿀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있는 경우. 그럼 여러분이 알파벳에서 자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음과 뭐가 있어요? 모음이 있죠. 모음, 먼저 모음부터 할게요. 모음이 뭐죠? 아, 예, 이, 오, 우. 그게 아닌 게 자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모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트라이앵글에서 모음이 바로 뭐죠? I가 일단 I가 모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모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E 이렇게 세 개가 모음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있는 경우, 그럼 따져볼게요. 이렇게. 자, 우린 양쪽 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겠고, 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8개니까 이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 있는 경우는 이거죠. 이쪽이 자음. 그럼 얘 자음. 또는 둘 다 자음이 오거나 얘 자음, 얘 모음. 그 다음에 얘 모음, 얘 자음. 이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기 모음. 양쪽 끝에 모음 오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죠.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라 아닙니까? 구해서.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모음이 지금 I, A, E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를 구할 게 아니라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거꾸로 생각, 여사건. 이게 기반한 아이디어예요. 반드시 경우의 수 셀 때 거꾸로 생각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확률도 우리는 여사건의 확률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양쪽 모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 개 중에서 모음 2개가 와가지고 양쪽 배열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린 전체가 바로 뭐죠? 8 팩토리얼, 8 팩토리얼. 8개 일렬 배열하십시오. 전부 다 철자가 다른 거니까. 오케이? 거기서 빼주는 겁니다. 이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그러면 우리는 모음이 3개가 있어요. 거기서 2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합니다. 오케이? 곱하기. 그럼 남아있는 6개는 일렬 배열 6 팩토리얼.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양쪽의 모음을 순서 있게 바꾸고, 그죠? 남아있는 6개를 일렬 배열. 이게 여사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 됐죠? 전체에서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건 계산 뭐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해 보면 36,000가지.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순열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하다. 이것은 여러분이 배웠던 교과서나 해봤던 기본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이 순열 조합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워낙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좀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문제를 풀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